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 있죠. 보시죠.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. 해외에서도 뭐 엄청난 인기라고 알려져 있죠.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런데요.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의 드라마인데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패러디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. 이 드라마가 어떤 게임을 하죠. 그럼 탈락이 된 분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. 이번 게임은 집값 올리기입니다. 못 버티는 무주택자는 탈락. 다음 게임은 거리두기입니다. 못 버티는 자영업자는 탈락. 더 있어요. 여기 밑줄입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증세입니다.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. 네 번째 게임은 물가 인상입니다.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탈락입니다. 이재영 전 의원님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패러디. 그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음악이 됐던 이 문화적인 그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거는 그 사회의 그 현상을 반영할 때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. 아마도 지금 현재 그 특히 이 부동산, 집, 무주택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무력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이 게임, 오징어 게임, 어찌 보면 부동산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질문 아까 4개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2개가 부동산 문제였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집을 갖느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느냐,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, 사회적으로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허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정부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김용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사실은 뭐 그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헝거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예. 비슷한 유사 서바이벌 게임 그야말로 어떤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 또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내는 부분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상대 박탈감을 더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 속에서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매우 씁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뭐 이런 패러들이 있다. 그래서 무슨 기사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. 다음은요. 어제 개고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고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건데요. 기사로 있습니다. 문 대통령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보신탕집이 사라지나 이런 제목입니다. 어제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무슨 유기견 관리 체계 보고 받은 뒤에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보라는 거죠. 자, 그럼요.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. 장유미 변호사, 이 사안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됐어요. 근데 뭐 그냥 그런 더 진행되는 거 없이 그냥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개고기 이게 지금 법령상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? 사실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서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. 가축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식용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. 그런 뭐 이거 안 된다 이게 없습니까? 예,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. 먹어도 된다도 없겠네요, 그러면. 네,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일부 배달앱에 개고기 배달을 시작한 업체가 입점을 하니까 굉장히 동물 이제 보호 기관에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축산법 시행령에 있는 가축의 개를 빼라. 개는 동물이나 가축이 아니라 어떤 반려의 성격이 짙다라는 통상 가축이라고 되면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. 이어질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 인식 자체를 법령을 통해서 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까지
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, 다만 예전보다는 뭔가 이 개, 뭐 고양이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늘다 보니까 이걸 식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걸 법제화하고 제도화로 금지까지 할 것인지는 사실 이런 이 개고기와 관련해서 이걸 생계로 또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지 않나, 법제화하긴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.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로 좀 제기를 한 거예요, 지금. 그러면서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건데,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역시 좀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. 아, 선거입니까 이게? 왜 네, 선거를 저는 떠올렸어요, 뭐 여기서?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. 최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. 이른바 K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, 그렇죠? 오,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좀 거세기도 하고, 예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대권 주자들 도우미로 지금 나선 상황이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선을 자칫 넘으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이제 선거 개입 논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 한계선상에 지금 계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내에 지금 많이 늘어난 애견인 표심을 지금 겨냥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이 많다. 혹시 이거 그거 의식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, 네. 좀. 아무튼 뭐가 얘기가 어제 갑자기 나왔어요. 브리핑을 통해서 갑자기 나와서 언론들에서 갑자기 개고기 얘기가 나왔네.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캐시백 얘기인데요. 기사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. 2분기보다 더 쓴 카드비는 최대 2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. 정부가 뭔가 이제 소비 활성화, 그다음에 약간 어떤 자영업자분들 뭐 도움 차원에서 이 2달간 시행한다는 거예요. 그럼 10월, 11월. 근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그런데요. 이케아, 스타벅스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. 그럼 이게 뭐지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, 기준이. 여기 보시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포함이 되는데, 그리고 코로나 특수입은 뭐 배민 같은 데도 들어간답니다. 근데 어디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 편이 고려했다지만 골목 상권 살리기 이게 맞습니까?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. 김영주 의원님 이거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네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찾는 그냥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, 이케아 같은 외국계 경우는 대형 커피 체인점이에요. 예.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대형 그 가구 매장인데, 사실은 백화점과 아울렛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, 만약 지금이라도 좀 그와 같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뭐 조금 그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성실하게 보완하고,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지분 구조로 들어가면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. 스타벅스나 이케아나 보면은 훨씬 다 재벌급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는 데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정부가 뭐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기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, 중국 30개 지역 중 10곳 전력난, 홍다 사태보다 심각하다. 여기 보면은요, 석탄가 급등, 강수량 감소 등등등이 이유다.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, 중국이.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